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구자홍 주간동화 차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뒀던 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 건군절 열병식 행사를 강행을 했죠. 진행 시간이나 규모 등에서는 지난해 열병식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의식해 축소 노력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공개된 무기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지난해 못지않게 위협적인 무기들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ICBM 전략 무기를 이제 실제로 전력화하는 데 이르렀다. 두 번째, 고체 연료로 세대 교체를 한 미사일들을 선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신형 탄도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자홍 차장. 네. 일단은 ICBM 전략 무기 이걸 공개할지 말지 생방송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물러났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녹화 편집한 방송에서는 ICBM 화성 14형과 15형을 다 등장시켰죠. 그렇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한 최초의 ICBM으로 알려져 있는 이 화성 14형하고요. 이 강력한 쌍발 엔진을 장착해서 이 대형 중량 핵탄두를 미국 본토 전역에 투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화성 15형, 이른바 이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형 300mm 방사포하고요, 240mm 방사포, 그리고 이스칸더 모방형 미사일을 한꺼번에 선보였는데요. 네. ICBM이야 이제 그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치지만 이 방사포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특히 유사시의 수도권은 물론 이 강원도와 충청권 하늘을 이 강철비로 뒤덮으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 시간만 조금 늦게 공개를 했을 뿐 ICBM과 신형 탄도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까지 이 남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또는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를 다 공개를 한 겁니다. 특히 두 번째, 고체 연료로 세대 교체를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고체 연료라고 하면 최근까지 북한이 실험을 거듭했는데 자꾸 실패했던 그 실험 아닌가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성공도 했죠. 그러니까 북극성 2형이 SLBM이었는데 그걸 지상에서 개조를 해서 지상에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그것도 실전 배치라고 김정은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만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KN-52라 해서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평택을 목표로 해서 개발한 건데 그것도 원래 고체 연료였습니다. 네.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고체 연료로 세대 교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의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합참 차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었죠.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연료 등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사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이제는 12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 대표님, 우리의 공격적인 방어 시스템이죠. 킬체인. 이 킬체인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킬체인이라는 게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들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액체 연료를 집어넣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또 덩치가 큰 미사일은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탐지를 하고 결심을 해서 우리 탄도미사일로 즉 뭐 현무2나 이런 것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킬체인인데 방금 저 합참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체 연료니까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기립하고 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10분에서 12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북한까지 미사일 날아갈 시간만 해도 10분이거든요. 네. 이건 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세대 교체 무기로 공개한 고체 연료 미사일,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KN-21, KN-0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인데요. 신형 미사일 열병식에 등장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KN-02를 개량한 KN-21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미사일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과거에 러시아제 미사일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자,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이 미사일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아니면 이 미사일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미사일 어느 정도 위협적인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놀랍습니다. 5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요. 물론 일반 탄두는 당연히 탑재가 되고 열화 우라늄탄까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600km나 되고요. 불과 5m 내외의 오차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GPS 장치까지 달려있고요. 이 부분입니다. 고체 연료로 4분 만에 발사 준비 시간이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편심 탄도 기능이 있다는 건데,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하기 때문에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MD 요격 시스템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표님,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미사일인데 2009년도에 미국이 이제 그때는 사실은 뭐 그 초극의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폴란드에다가 MD 시스템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는 익스칸더를 배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익스칸더는 방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MD 체제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 그러면 우리 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미국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무기인데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성능의 미사일이 지금 북한 열병식이 나왔다는 거군요. 자, 그리고 지금 생긴 모양을 이렇게 한번 좀 클로즈업해서 비춰주시면 생긴 모양이 어딘가 많이 보던 모양입니다. 바로 우리 현무2 미사일입니다. 현무2 미사일과 닮았다고요? 현무2 미사일이 바로 익스칸더의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정말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저 미사일이 익스칸더를 카피했거나 또는 수입했거나 뭐 불법 복제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기본이 되는 미사일이 양쪽이 서로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 현무 미사일과 지금 이 신형 미사일 KN-21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 성능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미사일의 가장 궁극적인 위협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격이 불가한 이유인데요. 바로 편심 탄두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보통 요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특정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편심 탄두의 경우는요, 그냥 포물선이 아니라 마음대로 궤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또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김정근 시장? 네. 저게 이제 내려갈 때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저기 꺾어서. 올라갈 때도 궤도를 90도에서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탄도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고.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고도가 아주 저고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26일 날, 작년도 8월 26일 날 북한이 뭔가 하나 쐈는데. 바다로 쐈는데 굉장히 낮게 날아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300mm 방사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그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아주 그 야당에서 청와대를 갔다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공격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을 좀 이렇게 저강도로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하고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300mm 방사포로 이제 판단했냐면 300mm 방사포는 적어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미사일이 바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의 패트리엇3나 쌀을 가지고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또 이 익스칸더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콜드 런칭입니다. 그러니까 화염을 많이 뿜지 않고 바로 그냥 솟아와서 불을 붙이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적외선 탐지 장비에 잘 발각되지 않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물론 우리 현무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뿌리가 지금 같으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 현무 미사일보다 더 발전된 부분은 뭐냐면은 저거는 하나의 발사에서 지금 2발을 쏩니다. 발사대에서 2발이 발사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발을 쏘기 때문에 네. 한 발 쏘고 나서 2탄을 쏘려면 그 재장전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이 지금 보여준 저 발사대는 지금 2발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2발을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발사대로 2발을 연발사격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부분입니다. 김정은이 열병식을 생방송 중계를 생략하고 규모도 축소했다고 했지만 결국 ICBM 모두 공개했고요.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혀 핵폭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북한으로서는 핵이나 ICBM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바로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 무기들이 완성됐다는 걸 바로 그 김정은 우측에 이제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서고, 그 다음에 선 사람이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입니다. 다른 사령관들은 다 밑으로 내려놓고 전략군 사령관을 그렇게 상위 서열에 놨다는 건 이제 북한군이 70년 만에 우리는 이런 핵무기와 ICBM을 갖춘 군대로 현대화됐다, 이런 걸 이제 선언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열병식에 김여정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는 북한의 열병식에 참여를 하고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그 행보냐, 네. 아니면 실제로는 또 다른 그 속셈이 있는 것이냐, 네. 이것을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해 무드 그리고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불과 이제 1시간 반 남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심정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